신세계의 변화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명품을 국내에 들여오던 유통사에서 K브랜드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하이퍼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하이퍼그라운드는 국내 유망 패션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K패션 수출 플랫폼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기업끼리 거래하는 B2B를 넘어 해외 현지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전략으로 확장 중입니다. 연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반짝이는 조명 아래 한 해를 정리하는 쇼핑과 선물들. 평소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더 좋은 것을 고르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선택지가 넘쳐나는 지금, 유통업은 더 이상 한 분야만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 신세계와 정유경 회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계열 분리를 기점으로 경영 전면에 나선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의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벨 산업산부 윤진영 기자입니다. 2024년 10월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죠. 지난 2011년 남매 경영이 본격화된 뒤 13년 만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변화입니다. 사실상 신세계는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 계열과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백화점 계열로 나뉘게 됐습니다. 두 남매의 경영 스타일과 퍼포먼스에 대해선 추후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유경 회장이 오빠인 정용진 회장과 조금 다른 경영 스타일을 조금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정유경 회장은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회사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커리어도 백화점 비즈니스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습니다. 정 회장은 1996년 조선호텔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2015년부터 백화점과 패션 사업의 실질적 총책임자로 자리해 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주요 투자와 신규 비즈니스 성장을 직접 챙기는 현장형 의사결정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모친인 이명희 명예회장의 경영 스타일과 헤리티지를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명희 명예회장은 옛 삼성의 유통사업 중 백화점 하나만 떼어 나왔습니다. 백화점 하나로 신세계 그룹을 일군 카리스마 있는 여성 경영자입니다. 정 회장은 이명희 회장의 해외 출장을 어려서부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국내외 점포 시찰에 수시로 동행하며 백화점 운영과 고객 경험에 대한 감각을 몸으로 익혀왔다고 전해집니다. 남매 간 경영 분리가 되면서 백화점 사업은 정유경 회장이 물려받았습니다. 모친의 헤리티지를 딸이 이어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고민의 산물이 바로 분더샵입니다. 분더샵은 해외 신진 패션 브랜드를 직매입해와서 국내에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정 회장이 직접 기획하고 시장에 내놓은 브랜드죠. 백화점 채널 특성상 누가 더 감도 높은 브랜드를 먼저 보여주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분더샵은 바이어들이 세계 곳곳으로 직접 나가 상품을 픽업하고 직매입해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바이어의 감각이 곧 사업 경쟁력인 셈이고 이들을 컨트롤하는 게 정 회장입니다. 이 전략은 곧 신세계만의 패션 자산이 됐습니다. 스텔라 맥카트니, 크로마츠, 더로우 등 지금은 익숙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에 진출한 계기 역시 분더샵에서 비롯됐습니다. 패션으로 자신감을 가진 신세계는 다음 성장 무대를 뷰티 산업에서 찾았습니다. 향, 질감, 텍스처 하나로 마음을 사로잡는 시장, 여기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2012년 신세계는 비디비치를 인수합니다. 당시 매출은 고작 19억 원이었지만 미래 가치를 믿고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비디비치는 연매출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세계는 기회를 본 브랜드는 M&A를 단행했고 시장에 없는 브랜드는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연작, 스위스 퍼펙션, 저스트 에즈 아이엠, 뽀아레, 그리고 작년엔 어뮤즈까지 품으며 포트폴리오가 보다 다층화됐습니다. 어뮤즈는 2028년까지 연매출 2천억 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워놨습니다. 유통 전략 역시 단순 판매 중심에서 체험 중심 리테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뷰티 편집숍 시코르가 있습니다. 시코르는 최근 리뉴얼을 통해 글로벌 럭셔리부터 K뷰티까지 라인업을 강화하고 뷰티 스테이지, 퍼퓸 스테이션,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등을 도입해 고객의 체류 경험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 성과도 뚜렷합니다. 시코르 홍대점은 리뉴얼 후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체험형 유통 경쟁력이 입증되며 신세계의 거점 확대 전략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변화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명품을 국내에 들여오던 유통사에서 K-브랜드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하이퍼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하이퍼그라운드는 국내 유망 패션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K-패션 수출 플랫폼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기업끼리 거래하는 B2B를 넘어 해외 현지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전략으로 확장 중입니다. 일본, 프랑스, 태국, 중국 등 해외 거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며 K-패션의 현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죠. 특히 일본 팝업에서는 레터프롬문, 스트리트80 등 국내 신생 브랜드들이 첫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브랜드 감도, 공감 경험, 고객 취향을 기반으로 한 신세계의 방식은 국경을 넘어 통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읽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전략이 글로벌 무대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세계는 이제 단순히 세계의 브랜드를 들여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의 취향과 브랜드를 세계로 수출하는 플레이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정유경 회장이 만들어갈 다음 10년, 리테일 명가의 또 다른 챕터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